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2025년 1월 31일 밤 경기도 화성의 한 고속도로. 독일 아우토반 안전관리국장이 깜깜한 도로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앉아 있습니다. 그의 손은 도로 위 차선을 쓰다듬고 있고 그 차선에서는 청백색 빛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기술인가요? 40년간 세계 최고의 도로를 관리해온 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립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완전한 어둠 속에서 차선만이 스스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전기도 배터리도 없이 말입니다. 한국이 또 한 번 세계가 수십 년간 풀지 못한 문제의 해답을 내놓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현장에는 20여 개국에서 온 교통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미국 교통부 대표, 프랑스 도로관리공단 관계자, 중동 산유국 장관까지 모두가 한국이 공개한다는 발광 차선 기술을 보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솔직히 대부분은 반신반의했습니다. 도로 차선이 스스로 빛을 낸다. 전력 공급도 없이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안개가 껴도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한국도로공사기술연구원 김정훈 박사는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세계 최초 자체 발광 도로 차선 기술입니다. 그의 신호와 함께 시험 구간의 모든 가로등이 꺼졌습니다. 순간 칠흑 같은 어둠이 도로를 삼켰습니다. 그런데 도로 위 차선들은 여전히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아니,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빛나고 있었습니다. 슈테판 뮬러 독일 아우토반 국장은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발광 차선에 다가가 쪼그려 앉았습니다. 손으로 직접 만져보았습니다. 일반 페인트처럼 매끄러웠지만 그 안에서 은은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 문제를 50년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안개가 자주 끼는 고속도로, 폭설이 내리는 산간 지역, 가로등 없는 시골도로. 반사 페인트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수백 명이 차선을 보지 못해 사고를 당합니다. 우리가 풀지 못한 숙제였습니다. 김정훈 박사는 작은 리모컨을 꺼내 들었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도로 양옆에 설치된 인공 안개 발생 장치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뿌연 안개가 도로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시야가 5m도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짙은 안개 속에서도 발광 차선은 여전히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안개가 빛을 부드럽게 확산시켜 더 잘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슈테판 국장의 입에서 독일어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국 교통부 대표는 급히 메모를 시작했고 프랑스 관계자는 스마트폰을 꺼내 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동 장관은 통역에게 계속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한 사람이 도로로 걸어나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어떤 이는 무릎을 꿇고 차선을 자세히 들여다보았고 어떤 이는 손으로 눈을 가리고 빛의 강도를 테스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기술 발표회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가 수십 년간 고민해온 교통안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눈앞에 펼쳐진 거였습니다. 그것도 자동차 종주국도 토목 선진국도 아닌 한국이 만들어낸 기술로 말입니다. 김정훈 박사는 7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주변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불가능하다, 예산 낭비다, 너무 이상적이다. 수없이 실패했고 밤을 새웠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한국 기술 앞에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슈테판 국장이 김정훈 박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또다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기술을 독일 아우토반에 가장 먼저 도입하고 싶습니다. 공식적으로 기술 이전을 요청합니다. 현장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발광 차선이 왜 반드시 개발되어야 했는지 그 절박했던 이유를, 그 이야기는 훨씬 더 아픈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3년 11월 영동 고속도로 강릉 방향 88km 지점. 갑자기 내린 폭설로 차선이 완전히 지워진 도로 위에서 12대의 차량이 연쇄 추돌했습니다. 3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원인은 단 하나. 차선이 보이지 않았다. 운전자들은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어디가 차선인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앞차 불빛만 보고 따라갔는데 그 차가 갑자기 서버렸어요. 이것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교통사고의 30%가 악천 후와 야간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중 절반 이상이 차선 미확인이 원인이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10년간 모은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38%가 야간에 발생했습니다. 주간 사고율의 3배가 넘는 숫자였습니다. 더 심각한 건 치사율이었습니다. 야간 사고의 치사율은 주간보다 5배나 높았습니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차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거나 갓길로 이탈하거나 다른 차선으로 급격히 끼어들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안개가 자주 끼는 지역은 더 위험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일부 구간은 죽음의 도로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가을과 겨울 안개가 짙게 깔리면 일주일에 한두 번은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22년 12월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새벽 6시 출근길에 나선 김민수 씨는 갑자기 짙은 안개를 만났습니다. 시야가 10m도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속도를 줄이고 조심스럽게 운전했지만 차선이 어디인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앞차 미등만 보고 따라갔어요. 제가 1차선에 있는지 2차선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른쪽에서 큰 트럭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찔했습니다. 제가 자기도 모르게 2차선으로 넘어가 있었던 거죠. 다행히 김민수 씨는 급브레이크로 사고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뒤따라오던 차량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5대가 연쇄 추돌했고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런 사고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독일의 아우토반, 미국의 인터스테이트 고속도로, 프랑스의 오토루트.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은 특히 심각했습니다. 아우토반은 속도 제한이 없는 구간이 많아 평소에도 사고 위험이 높았습니다. 거기에 안개나 폭우까지 겹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 일쑤였습니다. 2021년 가을 독일 프랑크푸르트 인근 아우토반에서 새벽 안개 속 59대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7명이 사망했습니다. 사고 조사 결과 대부분의 운전자가 차선이 보이지 않아 앞차를 따라가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수십억 유로를 쏟아부었습니다. 가로등을 설치하고 반사 페인트를 개선하고 안개 감지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반사 페인트는 빛을 받아야만 반사하기 때문에 가로등이 없는 구간이나 안개가 짙은 상황에서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중부와 남부의 광활한 고속도로는 가로등 설치 자체가 불가능한 구간이 많았습니다. 수백 킬로미터를 달려도 가로등 하나 없는 도로가 흔했습니다. 거기에 폭우나 폭설이라도 내리면 차선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2020년 자료를 보면 미국에서만 연간 4만 명 이상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중 40%가 야간 사고였고 절반 이상이 차선 미확인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결국 매년 8,000명 이상이 차선을 보지 못해 목숨을 잃는 셈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합치면 그 숫자는 더 큽니다. WHO 세계보건기구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연간 135만 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합니다. 그중 악천후와 야간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면 매년 최소 30만 명 이상이 차선을 보지 못해
목숨을 잃는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30만 명. 중소도시 하나의 인구가 매년 도로 위에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각국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십 년간 노력했습니다. LED를 차선에 박는 방법, 형광 물질을 섞는 방법, 레이저로 차선을 표시하는 방법. 수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비용이나 내구성, 유지보수 문제로 실패했습니다. 전 세계 교통 전문가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완벽한 해법은 없다. 우리는 그저 피해를 줄이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한국의 한 연구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김정훈 박사를 중심으로 한 12명의 연구원이 모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단 하나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전력 없이 날씨와 무관하게 스스로 빛나는 차선을 만들자.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차선 샘플은 실험실에서는 잘 빛났지만 영하 15도의 냉동 테스트를 견디지 못하고 빛이 꺼져버렸습니다. 박사님, 이번에도 안 됐습니다. 젊은 연구원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미 10개월째 같은 실패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불가능한 프로젝트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정훈 박사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5년 전 안개 낀 고속도로에서 차선을 보지 못해 사고를 낼 뻔한 경험. 그날 밤 아찔했던 그 순간이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만든 이유였습니다. 다시 합시다. 이번엔 발광 물질의 배합 비율을 바꿔봅시다. 풀어야 할 과제는 분명했습니다. 외부 전력 없이 스스로 빛을 내야 했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안개가 껴도 빛나야 했습니다. 영하 20도부터 영상 50도까지 모든 환경에서 작동해야 했고, 최소 10년 이상 유지되는 내구성이 필요했습니다. 쉬운 조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기존에 개발된 야광 물질들은 대부분 몇 시간만 빛나다 꺼졌습니다. LED를 박는 방식은 전력 공급과 유지 보수가 문제였습니다. 형광 물질은 자외선이 있어야만 빛났습니다. 연구팀은 전혀 다른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태양광을 낮 동안 저장했다가 밤에 천천히 방출하는 특수 발광 입자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나노 기술을 접목해 물과 충격에 강한 코팅막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2019년 여름 드디어 첫 번째 돌파구가 열렸습니다. 특수 히토류 원소를 활용한 발광 입자 개발에 성공한 것입니다. 이 입자는 6시간 동안 태양광을 충전하면 12시간 이상 빛을 낼 수 있었습니다. 됐습니다. 박사님, 이번엔 진짜 됐어요. 실험실에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야외 테스트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폭우가 내리자 발광 입자가 씻겨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시입니다. 또다시 1년이 흘렀습니다. 연구팀은 수백 가지 코팅 물질을 테스트했습니다. 밤을 새우는 일이 일상이 됐습니다. 집에 들어가지 못한 채 실험실 간이 침대에서 자는 연구원들이 늘어났습니다. 박사님, 이 프로젝트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포기하면 이 문제를 풀 사람이 없습니다. 계속합시다. 2021년 봄 두 번째 돌파구가 왔습니다. 나노 세라믹 코팅 기술 개발에 성공한 것입니다. 이 코팅은 물은 물론 눈, 얼음, 모래까지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모에도 강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전 테스트였습니다. 2022년 가을, 연구팀은 한국도로공사 시험 도로에 100m 구간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사계절 모든 환경을 테스트했습니다. 봄의 황사, 여름의 폭우, 가을의 태풍, 겨울의 폭설. 발광 차선은 모든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영하 18도의 한파에도 영상 47도의 폭염에도 꺼지지 않고 빛났습니다. 2024년 12월 드디어 최종 성능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경부고속도로 50km 구간에 실제 설치하기로 한 것입니다. 7년간의 도전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25년 1월 15일 새벽 3시
경부고속도로 천안 구간. 가로등이 모두 꺼진 완전한 어둠 속에서도 차선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은하수처럼 청백색 빗줄기가 도로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발광 차선 기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핵심은 자체 발광 나노 입자였습니다. 김정훈 박사팀이 개발한 이 특수 입자는 낮 동안 태양광을 흡수해 에너지로 저장합니다. 그리고 주변이 어두워지면 자동으로 빛을 방출하기 시작합니다. 배터리도 전선도 필요 없습니다. 6시간 충전하면 12시간 이상 빛을 냅니다. 흐린 날에도 충분히 충전됩니다. 김정훈 박사의 설명이었습니다. 실제로 겨울철 일조 시간이 짧은 날에도 테스트 결과 발광 시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내구성도 뛰어났습니다. 일반 도로 페인트는 6개월에서 1년이면 다시 칠해야 합니다. 하지만 발광 차선은 달랐습니다. 표면을 감싸고 있는 나노 세라믹 코팅이 마모를 막아주었습니다. 10년 이상 유지됩니다. 기존 페인트보다 10배 이상 오래갑니다. 실험실 테스트에서 이 코팅은 자동차 10만 대가 지나가는 것과 같은 마모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비에도 씻기지 않았고 눈에도 덮이지 않았고 영하 20도 한파에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날씨 대응 시스템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빛의 강도가 자동으로 30% 증가합니다. 안개가 끼면 40% 더 밝아집니다. 차선 내부의 미세 센서가 습도와 시야를 감지해 자동으로 조절하는 것입니다. 악천 후일수록 더 밝게 빛납니다.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겁니다. 실제로 폭우 테스트에서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간당 80mm의 집중호우 속에서도 발광 차선은 30m 밖에서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반면 일반 반사 페인트는 5m 밖에서도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환경 친화성도 고려했습니다. 발광 입자는 독성이 전혀 없는 천연 히토류 원소를 사용했습니다. 코팅 물질도 생분해성 나노 세라믹이었습니다. 폐기할 때도 환경 오염 걱정이 없었습니다. 경제성은 어땠을까요? 초기 설치 비용은 일반 페인트보다 3배 정도 비쌌습니다. 하지만 10년 이상 유지되고 전기료가 들지 않으며 유지보수 비용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70% 저렴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경제적입니다. 게다가 교통사고가 줄어드는 효과까지 계산하면 비교할 수 없죠. 한국도로공사의 비용 분석 결과였습니다. 2025년 1월 말 경부고속도로 50km 시범 구간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예상을 뛰어넘는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야간 교통사고가 40% 감소한 것입니다. 운전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이제 밤에 운전하는 게 무섭지 않다. 차선이 이렇게 잘 보인 적이 없다. 전국 고속도로에 다 설치해달라. 김정훈 박사는 7년간의 여정을 떠올렸습니다. 127번의 실패, 수없이 세운 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의 기술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2월 3일 인천공항 귀빈실. 슈테판 뮬러 독일 아우토반 안전관리국장이 급히 한국을 찾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안에는 독일 정부의 공식 기술 도입 제안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즉시 한국에 와야 했습니다. 자동차 종주국 아우토반의 나라 독일이 한국에 먼저 손을 내민 거였습니다. 슈테판 국장은 김정훈 박사와의 회의에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독일은 50년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아우토반에서만 매년 300명 이상이 야간 사고로 숨집니다. 우리에게 이 기술이 절실합니다. 그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왔습니다. 1단계로 프랑크푸르트 마이너스 뮌헨 구간 200km의 시범 설치, 2단계로 전국 아우토반 1만 2천 km로 확대,
총 사업 규모는 30억 유로, 하나로 약 4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직접 와서 설치를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술 교육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품 수출이 아니었습니다. 기술 이전이자 한국 기술진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독일 언론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독일 최대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에는 일면 톱기사로 다뤘습니다. 한국이 다시 한번 독일을 앞섰다. 자동차 강국의 자존심이 아니라 생명이 우선이다. 독일 공영방송 ARD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한국 발광 차선, 아우토반을 구하다. 시청률 23%를 기록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독일만이 아니었습니다. 2월 한 달 동안 한국도로공사에는 전 세계에서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미국 교통부, 프랑스 도로관리공단, 영국 고속도로공사, 일본 국토교통성, 사우디아라비아 교통부, 중동 국가들의 반응이 특히 뜨거웠습니다. 사막 지역은 모래 폭풍이 자주 발생해 시야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발광 차선은 이들에게 완벽한 해답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는 즉시 계약을 제안했습니다. 두바이 마이너스 아부다비 고속도로 전 구간 적용. 계약 규모 15억 달러, 하나 약 2조 원이었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기술은 우리 국민의 생명을 구할 것입니다. 두바이 교통부 장관의 말이었습니다. 2월 말 한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교통안전기술 선진국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았습니다. IT 강국, 반도체 강국을 넘어 안전기술 강국으로 위상이 달라진 것입니다. 김정훈 박사는 쏟아지는 인터뷰 요청 속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수출이 아니었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더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기술의 진짜 가치입니다. 미국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한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국 인터스테이트 고속도로에 한국 기술을 도입하고 싶습니다. 프랑스,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 유럽 5개국은 공동 실사단을 꾸려 한국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도입하겠습니다. 일본도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경쟁 관계였던 일본이 한국 기술을 인정한 거였습니다. 중국은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전국 고속도로 16만 킬로미터 전체 적용을 제안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4월 제네바 국제교통안전학회가 열렸습니다. 한국 발광 차선 기술이 올해의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120개국 대표가 참석한 자리에서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은 IT 강국을 넘어 인류 안전 기술의 선도 국가가 됐습니다. 학회장의 치사였습니다. 그 순간 대한민국의 위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25년 12월 한국도로공사가 놀라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발광 차선 설치 1년 후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년 대비 42% 감소했습니다. 숫자로 환산하면 327명의 생명이 구해진 것이었습니다. 안개 다발 지역의 변화가 특히 컸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사고율 53% 감소, 영동 고속도로 야간 사고 61% 감소. 숫자가 기적을 증명했습니다. 실제 운전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택시기사 박영수 씨는 지난 11월 폭우 속에서 차선을 명확히 보고 추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큰 사고였을 겁니다. 발광 차선이 제 목숨을 구했어요. 독일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범 구간 6개월 운영 후 야간 사고 48% 감소. 독일 언론은 한국 기술이 아우토반을 바꿨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발광 차선 기술은 전 세계 교통사고 사망률을 30% 줄일 잠재력이 있습니다. 김정훈 박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숫자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어머니이고 자녀입니다. 그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기술의 진짜 의미입니다. 작은 차선 하나가 만든 거대한 변화였습니다.
7년 전 127번 실패했던 그날들이 떠올랐습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밤들, 동료들과 세운 실험실,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던 다짐. 한국은 이제 안전기술 강국입니다. 작은 차선 하나가 세계를 바꿨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길을 밝히는 그 작지만 위대한 빛처럼 한국의 기술이 전 세계 도로를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발광 차선 덕분에 누군가는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술의 진짜 가치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